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서적 외도가 무엇 때문에 위험한지에 대해 다루어 봅니다. 외도에는 성적 외도와 정서적 외도가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를 정신적 외도라고도 합니다. 또는 비성적 외도라고도 합니다. 외도에는 일반적으로 성적 관계만 있습니다만 성적 관계가 없는 외도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외도를 정서적 외도라고 하죠. 성적 외도가 벌어지면 외도 행위자는 그나마 인정하지만 정서적 외도에 대해 외도 행위자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서적 외도도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정서적 외도에 대한 물증이 충분할 경우 정서적 외도도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정서적 외도도 성적 외도 못지않은 외도죠. 정서적 외도는 배우자 모르게 이성과 은밀한 시간 공유, 은밀한 이벤트 공유, 은밀한 대화나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 외도는 성적 외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정서적 외도가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서적 외도는 성적 외도로 이어집니다. 정서적 외도는 시간이 지나면 성적 외도로 이어지죠. 정서적 외도가 깊을수록 외도 관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정서적 외도는 위험하죠. 둘째, 정서적 외도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정서적 외도를 한 외도 행위자는 자신의 외도 행위에 대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외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죠. 이런 분은 성적 외도만이 외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서적 외도는 성적 외도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셋째, 정서적 외도는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도 물증이 충분할 때 위자료 소송을 통해 외도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서적 외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다만 모든 외도 물증은 스마트폰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도 행위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외도 물증을 얻을 수 있지만 외도 행위자는 외도하는 동안 자신의 스마트폰 관리를 까다롭게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또 외도 행위자의 스마트폰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이것을 문제 삼아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검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죠. 이에 정서적 외도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정서적 외도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정서적 외도는 성적 외도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서적 외도는 성적 외도 못지않게 외도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요. 외도 피해자가 정서에 민감할 경우 그 고통은 성적 외도 못지않게 크고 오래 갑니다. 특히 아내가 외도 피해자인 경우 성적 외도보다 정서적 외도에 대해 더 분노하고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오래 가는데요. 이는 외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정서를 외도 상간자에게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서에 민감한 사람들이 정서적 외도에 거는 의미 부여가 더 강하기 때문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외도를 외도 행위자의 일탈이라고 보기보다 외도 행위자의 진심이 담긴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서적 외도로 인한 충격이 더 크죠. 이에 정서적 외도가 벌어지면 성적 외도 못지않게 부부관계는 이혼 상태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외도 행위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타 이성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더욱 그렇죠. 따라서 성적 외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외도도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외도 행위자는 가볍게 여깁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으니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정서적 외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적 관계가 없었던 정서적 외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관계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 더 시간이 흐르고 외도 행위자들끼리 의기투합을 할 경우
성적 외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기에 정서적 외도 단계에서 외도가 발각되었다고 해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하고 부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도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거나, 외도하더라도 가족만 생각하면 괜찮다거나, 외도 중에도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면 괜찮다는 등등 왜곡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행위를 방어하는 논리입니다. 외도는 그 어떤 말로 미화할 수 없습니다. 외도는 그 어떤 말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혹 부부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혹 부부가 섹스리스 부부라고 해서 외도가 합리화될 수 없죠. 또한 성적 관계가 없는 정서적 외도라고 해서 정서적 외도가 외도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서적 외도를 하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은 인지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외도를 하는 분도 많은데요. 이런 분과 상담, 대화, 소통을 해보면 왜곡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치료와 코칭이 필요하죠. 외도는 외도 행위자에게 쾌락을 줄 수 있지만 외도 피해자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 고통의 후유증과 부작용 역시 다양합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분노조절장애와 편집장애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섭식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함께 비현실감과 같은 심리적 현상도 벌어집니다. 이에 외도와 직면한 시점에 삶이 고착되거나 수시로 과거로 퇴행하는 모습 속에서 외도와 직면한 부분은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경험하죠. 외도 피해자는 같은 질문과 비난을 매일 반복하고 외도 행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 외도 피해자를 공격하죠. 삶은 허물어지고 자아는 상처투성이가 되며 부부의 자존감은 바닥을 헤맵니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도는 한순간에 부부의 신뢰감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죠. 부부란 신뢰를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인데요. 신뢰감이 허물어지고 나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죠. 이런 면에서 외도는 가벼운 바람이 아닙니다. 외도는 모든 것을 삼키는 태풍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에 신뢰감을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를 회복하고 극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죠. 많은 부부가 외도 직면 후 고통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회복과 극복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지쳐서 쓰러지고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외도가 벌어졌다면 이를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외도 행위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외도 행위를 하였지만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우발적이든 혹은 고의적이든 외도 행위를 하였고 외도가 발각되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책임지기입니다. 이는 말로만 반짝 사과하고 외도 관계만 정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도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치료하도록 돕고 외도 행위자 역시 추가적인 외도에 대해 예방하는 것에 동참해야 외도 직면 후 책임지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외도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외도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합니다. 부디 참고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